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콘서트 일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보는 시간이지요. 간밤에 또 이야기를 나누었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급등하면서 우리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 5,20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코인판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오늘도 전문가님 모시고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재원 전문가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은 또 코인에 의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희 최재원 전문가님과 함께 코인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코인 방송으로 또 오랜만에 전문가님 만나 뵙게 돼가지고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본 느낌이죠. 네, 저는 지난주에 했었는데 네, 지난주에는 제가 오랜만에 안 느끼네요. 계셨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그간 코인이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 어떤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일단은 앵커님이 안 계셨으니까 관점을 좀 브리핑을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처음 방송을 시작한 자리부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내려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할 때 제가 여기 보통은 이제 꼬리를 메우러 내려온다. 지금까지 있었던 비트코인의 데이터를 취합해 봤을 때 프랙탈 관점으로 꼬리를 메우러 내려올 거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기 아직 상승 아니다. 내려올 거다라고 말을 했고 그때 말을 했던 자리까지 4800부터 39600까지 정확히 내려온 다음에 반등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가 강한 반등 자리다라고 말을 해놓고 네. 이때 반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때 정확히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 다시 나와가지고 이때는 아마 앵커님이 계셨을 때일 거예요. 네네. 이거 내려갈 것 같다. 더 맞아요. 많이 그 내려갈 것 얘기하셨죠. 같다라고 말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1월 초중순이잖아요. 이때 바로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냐면 12월 FOMC 회의록 양적 긴축이 그만큼 커다란 악재이기 때문에 정말 비트코인을 다시 2만 불대로 2만 불 초반대나 뭐 1만 불 후반대로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대형 악재이기 때문에 더 내려간다는 관점으로 파동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이야기를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파동을 계속 수정할 거면 왜 파동이냐. 근데 여러분 파동은 원래 항상 말하지만 시나리오예요. 그냥 맞아요. 말이 파동인 거고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론, 법칙, 지표 전부 다 프랙탈 관점에서 기존 데이터를 취합해서 확률이 높은 것 순서대로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은 그때그때 외부 요소에 따라서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외부 요소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 투심이나 수급이나 세력들의 심리가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는 건데 또 이런 사람들은 꼭 왜 그러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실상은 놓고 보면은 처음 방송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다 제가 말한 대로 됐어요. 실상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사람들이 또 파동이 이렇게 수정됐다면 또 왜 수정하냐 또 지금 와서 그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과거 방송들을 보면서 좀 자신을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현재 그렇게 여기서 더 내려갈 것 같다라고 수정을 한 다음에 앵커님이 안 계실 때 네. 이제 1월 FOMC 회의록에 대해서 리뷰를 좀 했어요. 1월 FOMC 회의록에서 리뷰를 했는데 1월 FOMC 회의록이 딱 나오자마자 해석이 정말 많이 갈렸죠. 네. 결과적으로 긴축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이제 긴축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이제 아직 미정이다라는 형태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직 결정난 게 전혀 없다. 조기 금리 인상 정도만 결정이 난 거지. 그 조기 금리 인상조차도 그때 1월 회의록에 봤을 때는 3월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고 네. 양적 긴축 관련돼서는 연준에서 최소 두 번의 회의는 더 할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때그때의 경기 지표를 보고 결정할 것 이렇게 나와주면서 아직 미정이다라는 형태로 해석이 가능하게끔 굉장히 애매하게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굉장한 호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질적으로 금리를 한번 올려보고 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잡힌다면은 긴축 얘기는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한 카드고 그만큼 강력한 카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막 몇십 년 전, 막 100년 전 이렇게 과거를 돌려봤을 때
금리를 급격하게 막 10%, 20% 이렇게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긴축을 좀 급격하게 할 경우에는 바로 디플레이션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잡으려면 금방 잡을 수 있지만 디플레는 한번 찾아오면은 굉장히 잡기가 어려워요. 양적 완화를 계속한다 해서 바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긴축에 있어서는 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물가지수 금리 인상 이후에 물가지수가 잡힌다면은 사용하지 않을 카드일 확률이 높다. 한마디로 이제 가짜일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을 드리면서 네. 1월 FOMC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내려올 거다. 이렇게 내려올 거다라고 했던 거를 조금 치우고 이제 이런 확률이 생겼다. 수렴의 형태로. ABCD가 수렴의 형태로 나올 확률이 커졌다. 왜냐하면 이 형태도 가능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게 사실은 ABC였어요. 무조건 ABC라고 해석을 했었고 저는 이건 역시도 ABC다라고 해석을 했었죠. 근데 그래서 3, 1, 2, 3, 4, 5가 나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3, 3, 5로 익스텐디드 플랫이 나올 거다라는 관점으로 19,000불, 2만 불까지의 추가 하락을 염두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1월 FOMC에서는 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네. 실질적으로 조기 금리 인상이 결정난 이상 3월이든 4월이든 금리를 한번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한 건데 오늘 시간 많잖아요. 많으니까 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 뭐 이건 주식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 우려감이 계속해서 키우는 거예요. 뭐냐면 뭐 예전에 한번 예시를 들었는데 앵커님 계실 때일 거예요. 네. 스타벅스가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그때 순간 기프티콘이 1위부터 10위까지 맞아요. 전부 다 스타벅스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갈 거다, 앞으로 올라갈 거야라고 인플레이션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가가 올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니까 기업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올라갈 거니까 원자재들을 전부 다 미리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사재기를 기업들이 하기 시작하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점점 부족해지는 거죠. 계속해서 사재기 수요는 점점 빨리 늘어나고 왜냐하면 더 비싸지기 전에 사놔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키우는 건데 이미 12월에는 굉장히 강력한 카드, 우리 긴축까지 쓸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카드를 암시를 해놨고 실질적으로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카드도 암시를 해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를 올리는구나. 실제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금리를 말로 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리는구나라고 보면은 기업들이 그러면 물가가 잡히겠구나. 지금 미리 사놔봤자 득될 게 없다. 어차피 물가 잡을 건데 연준에서. 그러면은 이제 또 사재기가 멈춰지고 그렇게 되면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점점 맞아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우려감이란 것만 없애줘도 인플레이션은 좀 어느 정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난다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높고 그 전에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온다면은 긴축 역시도 제가 생각한 대로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추가 하락을 염두를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은 긍정적인 결과가 곧 나올 거니까 2월에는 네. FOMC가 없고 3월에 뭐 금리를 올리든 FOMC가 있든 간에 뭐 어떤 간에 무언가가 나올 테니까 굳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렴의 형태 그냥 ABC 여기서도 ABC로 해석이 가능하죠. 충분히. 네. 그리고 ABC 반등, ABC 하락, 그다음에 상승 뭐 이런 형태로 여기서 4파동을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형태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라가 이제 앵커님이 안 계실 때 네. 이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한 관점 1월의 FOMC에 따라서 이제 익스펜디드 플랫에서 수렴의 관점으로 관점을 한번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 확률의 가능성이 좀 더 올라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수렴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급을 해드렸고요. 일단은 오늘은 두 가지 관점을 전부 다 리뷰를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형태가 현재 ABC냐 아니면은 이제 임펄스의 형태냐에 따라서 좀 해석이 또 많이 달리는데 오늘은 총 3가지의 시나리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 수렴의 형태 그리고 여기서 현재 익스펜디드 플랫 조정으로 저점이 깨져서 19,000불, 2만 불, 많게는 16,000불까지 내려갈 수 있는 플랫의 형태까지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가능성. 여러분들 지금 시장 분위기 좋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요즘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대로 쭉 불장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러닝 플랫이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뭐냐면 똑같이 러닝 플랫과 익스펜디드 플랫의 차이점은 조정이 A 외 B 조정이 A의 시작점을 넘어선 거는 똑같지만 끝나는 게 A의 끝 지점보다 위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A의 끝 지점을 이탈해서 끝나느냐의 차이거든요. 이거를
이탈에서 끝난다면 익스펜디드 아니면 위에서 끝난다면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여러분 확률상 익스펜디드가 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많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냥 그게 원래고 이제 좀 원래 자주 나오는 파동인 거고 이게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상 지금 바로 불장이 찾아올 확률은 사실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면은 4시간 봉에서도 그렇고 일봉상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4시간 봉에서도 봤을 때 이렇다 할 상승 다이버전스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뭐 여기서 여기를 크게 봤을 때 상다가 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현재 일봉상에서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바로 불장이 찾아올 확률은 한 20% 정도다. 수렴 40%, 그다음에 뭐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추가 조정을 받아서 저점이 깨질 확률도 한 40%. 하고 나머지 20% 정도가 지금 바로 불장이 찾아올 확률. 근데 이 확률도 없는 확률은 아니니까 오늘 그 가능성과 기준이 되는 자리에 대해서 이 3가지 시나리오를 전부 다 짚어드릴 거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마무리했던 지난번에 소개했던 수렴의 형태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수렴이 온다면 아마도 반등이 7, 8, 6 정도 자리까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하모닉으로도 그림이 그려지는데 한 61,280불 정도네요. 7, 8, 6짜리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모닉으로 봤을 때도 딱 맞아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1.27로 이제 본격 1파가 1.27로 나오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모닉으로 내려간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BC로 올라갈 거고 수렴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여기서 ABC로 내려오면서 여기 아니면 여기서 수렴이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꼭 수렴의 형태로 와서 이 자리는 꼭 안 올 수도 있어요. 꼭 터치를 해야만 하진 않아요. 매수세가 워낙 강력하잖아요. 뻔하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이런 형태로 올라가면은 ABC로 한번 내려올 때는 모든 게 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바닥을 터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 위일 수도 있고 요 아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다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임펄스의 1파동의 끝자리는 1.27이다. 1.27. 그러니까 버터플라이 패턴이죠. 나비 패턴으로 잡아볼 수 있겠고 그렇게 잡는다면은 뭐 조금 더 강하게 여기서 임펄스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거다 하면은 여기서 786 반등이 아닌 618까지만 반등을 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수렴이 굉장히 굉장히 급격하게 좁아지는 형태의 그림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확률상으로 봤을 때 임펄스의 1파동은 비교적 3파동에 비해서 확률상으로 1파동의 확장이 나는 경우가 있겠지만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보통 확률상으로는 3파동이 제일 긴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파동이 이렇게 강력하면은 정말 막 25만 불, 30만 불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1파동은 1.27 정도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확률상 계산을 해봤을 때 786짜리 즉 61,281불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ABC로 이렇게 현재 지금 ABC가 조그맣게 나왔고 이게 ABC-A라고 봐야 되고 ABC-B 조정 후에 ABC-C로 큰 ABC 하나 후에 ABC가 크게 조정이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ABC 이렇게 올라가면서 7, 8, 6짜리까지 도달하는 큰 ABC를 그리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지루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확률이 높겠다. 그러니까 ABC-A, ABC-B, ABC-C를 다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큰 ABC가 나올 확률이 꽤 높겠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이거를 시간봉 차트로 들어가 볼 거예요. 시간봉 차트로 들어가 본다면 현재 여기서 명확하게 보인 구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도 이제 플랫 조정이 나왔어요. 플랫 조정. 이거는 러닝 플랫으로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상승이 쭉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해석이 정말 많이 갈리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A, B, C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4시간 봉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1시간 봉으로 더 쪼개면은 여기서 플랫 조정은 이미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플랫 조정은 임펄스의 2파에서만 나온다. 근데 이것부터가 잘못된 가정인 거예요. 2파에서 자주 보이는 게 플랫 조정인 건 맞는데 왜냐면 러닝으로 나왔죠. 임펄스의 직전이니까 러닝으로 나오면서 제일 많이 보이는 건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무조건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무조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확률상 임펄스의 직전에서 이런 형태로 매수세가 강하니까 러닝 플랫이 많이 나온다. 이 파동에서 플랫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인 거지 이게 무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파가 플랫 조정으로 보였으니까 여기서 임펄스의 시작이다. 그럼 무조건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니야 너가 틀렸어 나는 무조건 확신이야 2파에서만 플랫이 나와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 전 재산 다 비트코인 매수하셔야겠죠. 근데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확신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 확률과 가능성일 뿐이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건 뭐 하나 없다. 기준점을 잡고 각각의 대응을 하는 게 트레이딩입니다, 여러분. 예측 반, 대응 반이 트레이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자신 있으면 지금 전재산 갖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세요. 근데 그렇게 못 하시니까 모든 관점을 다 열어두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관점 역시 저는 봤을 때는 확률이 좀 적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봤을 때는 1파 상승 후에 플랫 조정 ABC로 끝나고 이제 상승이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는 임펄스, 여기서 바로 불장이 오려면 네. 여기서 1, 2가 여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어요. 1시간 봉으로 보면 보여요. 그리고 3파동이 여기서 1, 2, 3 수렴 4, 네, 네. 5가 나왔고, 여기서 보면은 조그맣게 순간 급락했다가 이렇게 올라간 구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가 엔딩으로 나오면서 3파동 마무리, 4에 5 고점 갱신하면서 떨어지는 형태. 이런 형태로 1, 2, 3, 4, 5에 1이 다 나왔다. 그러면 3에 1이 나온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불장이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건 파동을 좀 쪼개서 해석을 한 거고요.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4시간 봉으로 돌아가서, 4시간 봉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1, 2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 3에 1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불장이 바로 다 나오려면은 현재 3에 1이 끝난 거고, 3에 1, 2, 3, 4, 5가 다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1, 적당히 한 382 조정 정도, 38에서 0.5 조정 후에 큰 3파동 위로, 잠깐만요, 위로 올려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려면 3에 1이 나온 거고, 2 조정, 3 상승, 4 조정, 5 상승까지 나오면서 전구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한 618에서 0.7 정도 자리까지 한 55,200불에서 58,000불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된다. 최소한 상승이 한 6만 불 정도까지 쭉 바로 나오는 상승이, 그렇게 되면은 이게 크게 1, 2에 임펄스 3에 4에 5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불장 파동이 전고점 갱신 전에 끝나고 바로 이제 2파 조정, 3파 상승 이렇게 나오는 큰 임펄스가 나오는 러닝 플랫으로 끝났다고 가정을 할 수 있는, 이게 저는 근데 확률상 2할이라고 봐요. 지금의 앞에 시나리오들은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지금 바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고, 아직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3월까지는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은 아직은 적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 임펄스로 계산을 하기에 여기서 5파동이 다 끝났다. 뭐 1, 2, 3, 4, 5 뭐 어떻게든 카운팅이 되면 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1시간 봉으로 쪼개서 이 카운팅을 했을 때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 많이 보여가지고, 저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땐 확률은 2다. 근데 없는 가능성은 아니니까 염두를 해야 돼. 왜냐면 맞긴 맞아요. 플랫 조정은 이 파동에서 제일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플랫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1, 2에 3에 1, 2, 3, 4, 5가 나오고 4, 5가 나오면서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형태에서 일단은 큰 임펄스 1파가 끝나고 본격적인 불장이 찾아올 확률도 여전히 있다라는 관점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은 확률이 제일 적은 거 먼저 들어갔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만약에 수렴이다로 넘어가 볼게요. 수렴이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유력한 자리가 61,281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1,280불이라고 할게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61,280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미리 한번 피보나치를 그어 보는 거예요. 61,280불이고 329,332 저점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까지가 ABC, ABCA, ABCB, ABCC로 여기까지 61,280불까지의 상승이 완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현재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거의 거진 0.5자리까지 올라오면서 ABCA가 깔끔하게 떨어졌고요. 0.5자리까지 다 오면서, 그리고 추세도 딱 걸렸고, 여기서 ABCB 후에 봤을 때 ABCC가 나오기에는 충분하다. 이런 그림으로 봤을 때 현재 ABC가 크게 나오면서 올라가기엔 충분히 좋은 자리까지 올라왔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보를 그어봤을 때 거진 0.5자리까지 올라왔고, 큰 A가 하나 완성됐고, ABC B 조정 후에 0.5까지 한번 A로 올라왔으니까 나머지 1대1이든 1.38이든 1.5든 1.618이든 피보나치로 올렸을 때 충분히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림이 이쁘게 떨어질 수 있겠다. 보면은 A, B, C로 시간은 좀 있으니까 천천히 A, 적당한 B로 이렇게 C로 올라가는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관점 역시도 살아있고, 이건 역시도 A, B, C로 카운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관점 역시도 살아있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이런저런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이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또 나스닥을 카운팅 해보면 네.
이제 뭐 디커플링이 되면 좋겠죠. 되면 네. 좋은데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 안 계실 때 했던 말이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현재 같은 악재를 맞았어요. 맞아요. 이게 양적 긴축,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같은 악재란 말이죠. 같은 악재이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던 것도 인플레이션의 해칭 개념으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같은 악재를 맞은 입장에 나스닥의 파동을 카운팅을 해보니까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한번 분석해 볼 텐데 한 파동이 더 하락이 남은 것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역시도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 저점이 깨지는 관점, 익스펜디드 플랫의 관점을 여전히 지울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렴의 카운팅도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러닝 플랫으로 끝나서 임펄스가 가는 것까지도 카운팅이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와서 3월에 금리 사실 많이 올리진 않아요. 한 25bp에서 20bp에서 25bp 먼저 올리겠죠. 네. 그걸로는 아마 물가지수가 크게 잡히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긴축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연준 의장이 아니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네. 아무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익스펜디드 플랫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했던 말이 한 가지가 뭐였냐? 이렇다 할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이지 않다예요. 뭐 걸려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3점, 이게 18점, 28.34까지 보인 거고 여기가 잠시만요. 네. 17.11까지 보였으니까 엄연히 말하면 굳이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다고 말을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린 상태다. 근데 굉장히 애매해 보인단 말이죠. 일봉상에서 걸린 것도 아니고 이제 불장이 찾아와야 되는 건데 본격적인 임펄스의 시작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일봉상에서 상당 없는 건 사실 조금 아쉬워요. 아쉬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지 안 된다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의식은 해야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4시간 상다라면 사실 이게 깔끔하죠. ABC로 올라가는 적당한 상승. 완전 여기서 갑자기 막 10만 불, 15만 불 가는 그런 임펄스가 아닌 적당히 ABC 정도 올려주는. 여기 왜냐하면 바닥에서부터 6만 1,000불까지만 해도 굉장한 큰 상승이잖아요. 몇만 불의 상승인데 4시간 상다로 그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뭐 13만 불에서 갑자기 13,000불에서 3만 불에서 13만 불을 보내는 10만 불의 상승을 일봉상의 상승 다이버전스 없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애매하다. 완전히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애매한 구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봤을 때는 수렴의 확률이 좀 제일 높아 보이고 좀 굳이 어떤 거냐라고 보자면 근데 여전히 이 확률 역시도 이건 역시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2월 2일 날 자료 화면이 있어요. 시황방에 올린 건데 예. 이제 시황방에 올린 건데 이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이미지는 파동 카운팅이 제 방송을 꾸준히 챙겨 보시거나 아니면 안 보신 분들은 이전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69,000불부터 32,933불까지 내려오는 파동의 카운팅이 달라졌어요. 저 자료 화면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앵커님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네. 모르시게 하니까 이전의 파동 카운팅과 지금의 파동 카운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거 같은 경우는 자료 화면을 조금 저걸 확대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가운데를 보면 2월 2일 화면이에요. 일봉 화면인데 일봉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아마 여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2월 2일 화면이에요. 저 일봉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이미지 확대가 안 되나요, 저게? 안 되는구나. 저걸 네. 보시면 일봉이 다 나오지 않은 형태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냥 자리를 딱 잡은 게 아니라 카운팅이 저런 식으로 ABC 상승 후에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봤는데 뭐가 달라진 거냐면 지난 방송에서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다시 차트로 돌려주세요. 네. 네, 무슨 이야기로 했냐 하면은 상승으로 가는 기준이 이 자리, 이 꼬리의 자리 42,333, 42333이다라고 말을 했죠. 이 BLX로 봤을 때는 42,640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넘었어요. 그러면 상승 아니냐인데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2월 2일 날 제가 1시간 봉 단위, 15분 봉 단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파동을 쪼개봤어요.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시장이 어려워서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플랫 조정이 딱 2월 2일이면은 플랫 조정이 다 보일 때거든요. 플랫 조정이 보이는데 이거 임펄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임펄스로 갈 수 있으려면 여기서 오파가 다 끝나야 되는데 이 파동이 쪼개지나 이거에 대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파동을 제가 쪼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쪼개봤는데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뭐냐면 원래 제가 어떻게 카운팅을 해가지고 그 기준이 나온 거냐면 이게 1, 2에 3에 4에 5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가지고 4파동이면 여기서 3이 끝나서 4파동이면 여기서 끝난 거면은 1이 여기서 끝난 거면은
반등 후에 1, 2, 뭐 3, 4, 5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네요. 그때는 보면은 크게 봤을 때 1, 여기서 ABC, 2, 상승 후인데 이 4파동이 1파동의 끝지점을 넘지 말아야 된다가 기준이에요. 임펄스는 무조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좀 ABC가 나오면 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동을 쪼개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1, 2, 3, 4, 5가 아니라 제가 그 파동을 잘못 카운팅했어요. 근데 다행히 네. 다행히 방송에서는 늦었지만 사실 2월 2일 이 파동이 다 올라오기 전에 알아챘다는 거. 네, 알아챘다는 게 제일 중요한 네.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보니까 카운팅이 그렇게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가 1. 여기서 ABC 반등이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떨어진 게 3파동이 카운팅이 가능하고 여기서 4파동, 5파동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시황에 정확히 뭐라 적었냐면 그렇게 된다면 상승의 여력이 1끝 지점이 52,000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약 이 추세선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생긴다. 44,000불부터 46,000불까지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ABC 반등이 44,000에서 46,000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파동을 수정을 한 다음에 이 자리 44,000에서 46,000은 계좌 리밸런싱이 필요한 자리라는 관점까지 업데이트를 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딱 45,855. 아까 이미지에는 이 추세를 맞고 떨어지는 그림으로 나와 있었죠. 이 추세에 현재 딱 맞고 여기서 정확하게 4시간 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걸렸어요.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걸렸기 때문에 현재는 이 파동 가능성 역시도 굉장히 생겨버렸다. 4시간 상다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조그맣지만 4시간 하다를 지금 맞았죠. 명확하게 4시간 하다가 컨펌이 났습니다. 4시간 상다로 반등이 나왔는데 4시간 하락 다이버전스로 해소가 됐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봉에서 똑같은 다이버전스는 서로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됐다고 봤을 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내려올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상황, 경제 지표, 연준의 생각을 제가 연준이 아니라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봤을 때 여기서 ABC로 69,000불부터 32,933불까지를 봤을 때 382 반등은 충족을 했고 추세도 딱 맞았고 2파동이 맞았던 추세와 4파동이 맞았던 추세가 딱 맞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BC 반등, 4파동 반등 후에 ABC로 카운팅이 가능하니까요. 반등 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처음에 봤던 제가 19,000불, 20,000불까지 1, 2, 3, 4, 5로 내려오는 파동이 여전히 가능하다. 이 가능성 역시도 4할 정도. 굳이 수렴과 나누자면 뭐 45대 35 정도겠지만 그냥 4대 4로 할게요. 여전히 확률 역시도 살아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냐? 기준점이 뭐냐라고 그러니까요. 봤을 때 네. 궁금하잖아요. 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네.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네,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네. 천천히 너무 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보시니까 코인 하시는 분들이 꼭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네.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부터 현재 ABC로 반등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 만약에 임펄스라면 1 이후에 3회에서 이게 C인지 임펄스인지는 내려오는 형태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형태와 지지받는 피보나치 자리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보면서 대응을 할 때 피보를 2개로 그으셔야 돼요. 이걸 일단 지울게요. 큰 관점이니까. 현재 큰 관점을 이해 못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고 왜냐하면 몇 번째 똑같은 며칠째 나와가지고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밑에 샵 있죠. 네, 저기로 네. 보내면은 이 설명을 추가로 해드릴 수 있는 노란톡으로 예. 안내를 해드리니까 저기로 문자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큰 관점은 다 말씀을 드렸더니 세부적인 관점에서 기준이 되는 자리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4대 4면은 뭐 반반이라는 소리인데 방송 나와서 반반이라고 그럴 거면 또 왜 나왔냐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이제 피드백이 또 활발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불편하신 분들이 근데 내가 신이 아닌데 미래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확률상으로 봤을 때 카운팅이 양쪽으로 현재 시점에서 다 열려 있고 A, B든 1, 2든 후에 C가 나오는지 3이 나오는지를 그때 가봐야 안단 말이죠. 그때 나오는 형태를 보면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는 알 수 있는데 지금 형태에서 봤을 때는 2개 다 열려 있다. 왜냐하면 4시간 상다가 4시간 하다로 해소가 이미 됐기 때문에 내려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니까 실시간으로 A, B든 1, 2든 3과 C의 형태로 분할이 되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봤을 때 뭐 1과 A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둘 중에 뭔지 몰라요. 네. 1과 A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큰 피보를 지운 상태에서 보면은 1과 A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A, B, C가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피보나치를 그어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돌파한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봤을 때 얼추 886짜리죠. 886짜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쌍바닥 테스트라고 하죠, 보통. 이건 역시도 여전히 살아있다. 하모닉을 뭐 이렇게 0.5 구간으로 그려봤을 때 하모닉으로 886짜리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거 박쥐 패턴입니다. 네. 박쥐 패턴이고 여기서 이렇게 큰 A, 큰 B, 큰 C가 나오는 형태로 갈 수 있겠다. 어디까지? 61,000 언저리까지 갈 수 있겠다. 아니면 여기서 ABC 후에 또 ABC, ABC로 ABC를 굉장히 ABC 안에 또 ABC를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으니까 현재 올라간다면 ABC라면 이 886짜리가 기준이 될 거다. 886짜리는 이게 제가 정확하게 피부를 잡은 게 아니라 잠시만요. 네. 3이 933이고 상승 역시도 46,000불 정도까지 딱 제가 예상한 추세까지 4585. 4585가 맞나? 네, 4585 맞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886짜리 34,400불이 깨지는지가 제일 일단 기준이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 뭐 사실 저점이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886짜리를 일단 첫 번째 기준으로 잡아볼 수 있겠고 제일 좋은 건 내려올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때 첫 번째 지지받는 피보나치 자리가 0.38, 0.5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0.5를 이탈하는 순간 0.5를 이탈하는 순간 여러분 박쥐 패턴은 사라집니다. 박쥐는 0.5 처음에 내려오는 이 XABCD에서 여기가 XAB AB가 0.5가 넘어버리면 0.5 이상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박쥐가 깨져요. 박쥐가 깨져도 물론 618 지지받고 뭐 같을리로 갈 수 있겠지만 786으로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0.5가 깨진다면 지금 당장에는 하락을 조금 더 의심을 해봐야 된다. 하락을 조금 더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0.5인 39,394자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피보나치를 그어보시고 0.5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0.5를 깨트린다면 이런 형태로 618이든 786이든 지지를 받고 반등 후에 나비든 618이라면은 개 여기까지 내려오는 개 뭐 24,950불이네요. 여기까지 나오는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786짜리를 지지받는다면 한 번에 786까지 내려온다면 1.27까지 내려오는 여기까지가 약 한 29,500불 정도까지 24,000 아까는 24,950불이었고 이거는 25,900불까지 내려오는 형태로 뭐 1, 2, 3, 뭐 4, 5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1파동을 완성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1, 2, 3, 4, 5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지금 처음에 내려오는 자리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려오는 자리에서 딱 중요한 순간에 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내려오는 자리에서 어떤 피보를 지지를 받냐 0.5 위에서 지지를 받는다 하면은 임펄스와 이 쌍바닥 테스트 886 박쥐 패턴이 모두 다 살아있고 이 아래로 618, 786을 지지받는다 하면은 하락의 확률이 뭐 3개 중에 2개는 하락의 확률이 생기는 거니까 하락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618을 지지받고도 올라가는 뭐 가틀리라는 패턴이 있어요. 가틀리라는 패턴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게 보면 또 웃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는 거야? 그러면은 패턴을 입맛대로 끼워 맞출 거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패턴이. 근데 618이라고 봤을 때 기준이 되는 자리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가틀리는 786까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B, C가 짧게 나온다는 소리겠죠. 만약에 618을 지지받았는데 상승 후에 내려오는 파동에서 이 786을 못 깬다면은 이 786은 아주 강력한 매수 자리로 잡아볼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패턴은 뭐냐면 한 가지 여기서 나오는 반등 후에 어디를 기준점으로 내가 잡고 어디를 기준선으로 잡고 매매를 할 수 있는지를 잡아주는 패턴인 거지. 그래서 모든 패턴을 다 인지를 해놓고 그 패턴에 이 B가 되는 기준 자리 그리고 C 반등 후에 D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네. D가 어디까지 나오는지에 따라서 잡을 수 있겠죠. 만약에 618을 지지받았는데 반등 후에 786 35,700불을 딱 기준으로 잡고 이탈하는 순간 어디까지 알 수 있어요? 24,950불까지 내려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피할 수 있잖아요, 최소. 피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고 예측을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아볼 수 있다. 매매의 기준이 되는 자리를 명확하게 잡아볼 수 있다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근데 786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건 786까지 내려와서 명확하게 한 번에 786까지 밀어버려서 반등 후에 1.27까지 내려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 내려왔는데 786을 지지받는다. 이거는 사실 반등에 도망갈 구실을 잡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786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은 나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내려왔는데 786, 35,700불을 지지받고 반등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등에 도망을 치는 계좌의 리밸런싱,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짠 포트가 아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포트들은 아니면 매수가가 좀 애매하다 싶은 포트들은 네. 반등에 입절을 하고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적당히 평단가 정리해서 정리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네. 그 기준이 되는 자리가 또 786 자리가 있겠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락이 4시간 하다가 걸려서 내려오는데 0.5에서 멈추고 반등이 나왔다. 0.5에서 멈춰도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기준점을 당연히 886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886을 잡고 이탈하는 순간 대피하시고요. 왜냐하면 더 내려올 거니까. 근데 886을 지킨다 싶으면 또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냐? 강력한 매수 자리. 왜냐하면 여기를 지키는 순간 어디까지 상승이 열리냐면 여기까지. 786자리가 61,280불까지 상승이 열리니까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로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내려오면서 어떤 피보나치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향후 적용시킬 수 있는 패턴도 달라지고 그 패턴에 대한 기준점들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겠다. 굉장히 어렵죠. 네. 이게 그냥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싶으시면 그냥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네. 현재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고 이 자리에서 어떤 파동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미래에서 온 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니까 현재는 확률상 3가지가 다 열려 있고 이제 4대 4대 2 정도 세부적으로 쪼개자면 45대 35대 20 정도로 잡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서 좀 대응책을 각자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재원 전문가님께서 이 제가 없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뷰를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 코인에 대해서는 우리 최재원 전문가님이 늘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대응을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좀 진입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방송을 보고 설명을 듣는데도 코인 초보자라서 너무 어렵다 이 설명들이라고 하시면 기초부터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코인이 너무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기존에 매매하시던 분들의 영역이라서 이런 거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려나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최재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초보자들도 들어가서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해도 답변해 주시나요? 네. 초보자분들도 오셔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보면은 이 하락의 확률을 이야기를 하면은 네. 진짜 굉장히 시장에서 욕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예민해요. 이 자리에서부터 그럼요. 하락을 네. 대비를 못해서 제가 그때 처음에 이거 꼬리 메우러 올 거다라고 한 순간부터 욕을 먹었어요. 사실 저는.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때 이거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을 해줬어요. 정확히 이 자리에서 이거 4시간 하다 걸렸다. 도망쳐. 4800에서 39,600까지는 내려올 거야. 네, 도망쳐. 계좌 네. 리밸런싱 해야 돼. 라고 노란톡방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아니야 상승만 맞아. 우리 상승 비트코인 불장 렛츠고 하시는 분들은 가셨어요. 네. 계좌가 가셨어요. 아래로. 그렇죠. 나락으로 가셨어요. 네. 그런- 복구가 힘든 지경까지 간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무조건 맞는 사람도 없고 대응의 영역이에요. 전부. 보면서 이때 꼬리를 메울 확률이 높았어요. 매우. 어떤 비트코인의 차트를 과거의 차트를 다 돌려봐도 이렇게 4시간 봉에서 긴 꼬리를 만든 것들은 보통 꼬리가 쌍바닥으로 거의 다 메워지거나 이탈했어요. 10.89가 그랬죠. 근데 어떻게 그 관점을 무시하고 여기서 불장을 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너무 맹신론자들. 비트코인 10만 불, 20만 불 외치고 우리 갈 거야. 갓 비트코인. 정말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러다 큰일 날 수 있어요. 변동성이 큰 상품이고 비트코인만 해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잘못 따라가면은 알트들은 훨씬 크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 10%만 하락장 분위기가 나와도 알트코인들은 20%, 30% 빠져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현재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불장을 외칠 수가 있었는지 저는 참 의문이고 저는 항상 다양한 관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다 열어두고 그때 중요한 자리에서 업데이트를 또 해드려요. 지금 같은 기준에는 확률이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내려오는 관점에서 피보를 어디를 잡는지 보면서 실시간으로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답을 못 드리는 건데 보통은 말씀을 드려요. 확률이 높다. 이게 확률이 높다. 저게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A인지 1인지 나오고 B 반등인지 E 상승인지 나온 다음에 C인지 3인지를 봐야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야만 판단이 가능하다는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모르시겠으면 들어와서 기다리시면 제가 노란색방에서 내려오는 상황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든 파동 여기서 막 사람들 여기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다 막 6만 불, 5만 8천 불, 5만 불 지키고 내려올 상승 만큼 내려왔다. 내려왔어. 우리 불장 네. 갈 거야. 12만 불 갈 거야. 15만 불 갈 거야. 외치던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와서 입 열면 안 돼요. 진짜 큰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정방으로 때린 건데 그럼 이제 조용하겠죠. 그때. 온몸으로 받은 네.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라고 맞춰놓고 온몸으로 몸으로 받아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말하는 건 굉장히 넌센스한 일이고요. 네. 항상 상승과 하락을 전부 다 염두를 해두고 그 기준점을 잡으면서 다이버전스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정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파동 이론 이런저런 뭐 패턴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다이고날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주 나오는 패턴일 뿐이고 그 패턴들이 자주 나온다는 거는 안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안 나올 때도 분명히 있으니까 10중 8, 9가 나온다는 거는 1과 2는 틀릴 확률이 있다니까 그 1, 2조차도 염두를 해두고 그렇다면은 어디를 기준으로 넘어가야 그 1, 2가 넘어가는지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락을 못 피하셨다고 이 하락 관점을 지금 와서 또 무시를 하실 분들 네. 더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정말 19,000불을 가면 여러분들은 더 힘들어지죠. 43,000불부터 19,000불까지 하락을 또 다시 온몸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물려 계신다고 이 하락 관점을 도망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실 부정이라고 하죠. 그 현실 부정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약에 내려오면은 큰일 나시는 거죠, 사실. 네, 그렇죠. 네, 큰일 나시는 방법이 거니까. 없죠. 네. 항상 염두를 해두고 기준점을 잡고 계좌의 리밸런싱은 항상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 누구도 미래에서 오지 않은 이상 정답은 알고 있지 않다. 그냥 보면서 대응하는 거예요. 어떤 매매든 그래요. 주식도 그렇고 해외선물도 아이, 그렇고 그럼요. 코인도 그렇고 반은 예측, 나머지 반은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응 나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굳이 오라고 이렇게 꼬드기지 않아요. 네. 근데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는 좀 자세히 보면서 실시간으로 이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고 쉬고 싶다. 근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네. 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최재원 전문가님 같이 이제 리딩을 해주시는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 새로 좀 담아보고 싶다.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이제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4,947달러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자리 비트코인 최저점일까? 담아봐도 되냐? 이런 질문도 올라오는데요. 아닙니다. 만약에 저점이 깨지는 순간, 여기 저점이 깨지는 순간 여기도 예. 깨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명확하게 아마 1, 2, 뭐 3, 4, 5의 형태가 정확하게 보일 거예요. 가속도가 붙는 칼날이네요. 네, 이거는.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게 사실 14,000불만 안 깨지면 상승의 기준이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15,000불, 16,000불까지 내려와도 할 말이 없다는 소리죠. 근데 왜냐하면 여기서 익스펜디드가 제일 자주 나오는 패턴은 맞으니까 여러분들 확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파동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이 플랫이 세 개가 있죠. 뭐 레귤러, 러닝, 익스펜디드가 있는데 그 세 개 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익스펜디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과매수 구간으로 넘지 말아야 될 구간을 넘었을 테니까 당연히 내려올 때 매도세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 이론이라는 것조차도 이렇게 이유가 있으니까 나온 이론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말했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거를 매수세가 그러니까 힘을 너무 과하게 줘서 넘어버렸으니까 그 힘에 반대로 분출될 때 당연히 더 세게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로 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이 깨지는 익스펜디드가 제일 자주 나오는 겁니다. 여기 매물대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지금 저점 깨지는 순간 여기 깨지는 순간 여기도 깨져요. 여기도 깨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매물대를 쌓고 올라왔지만 깨질 수 있는 매물대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나는 기준을 잡아야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ABC의 형태로 떨어진다면 여기 정도 자리가 최저점 매수가 될 수 있겠고요. 쌍바닥 테스트 할 때 최저점 매수가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저점이 깨지는 순간 최저점 매수가 19,000불이 될지 20,000불이 될지 뭐 22,000불이 될지 16,000불이 될지 17,000불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려오는 임펄스의 형태를 다 보고 우파동의 엔딩이랑 상다가 걸리는 것까지 다 봐야 거기를 최저점으로 잡을 수 있겠고 그렇지만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실시간으로 계속 상승과 하락을 확률을 비교하고 그 기준점을 잡고 이탈 시에 새로운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이렇게 매일매일 카운팅을 계속해서 보면서 상승과 하락을 다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또 상승이 있는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이 이게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떨어지든 수렴으로 가든 저는 15만 불을 넘어서 20만 불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넘을 수도 있겠죠. 30만 불도 갈 수 있겠고 정말 막 5년 뒤 10년 뒤에 봤는데 비트코인이 50만 불을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4만 3천 불에 사는 것과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 계신 여기 5만 8천 불에 사는 것과 5만 불, 5만 8천 불 여기 사는 것과 19,000불에 사는 거는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크죠. 매수가에 따라서 수익률이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2만 불에 사신 분들은 20만 불에 가면 10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5만 불에 물리신 분들 20만 불을 가도 4배입니다. 그만큼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또 어떡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네. 실시간 대응 최저점 잡고 싶으시면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알 수 없고. 근데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 최저점이 나왔을 때 제가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을지 안 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한데.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선 시즌이 거의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선이 임박한 이 상황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후보들의 공약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가상화폐 공약을 내세우는 이 후보들에 대해서 제도권 안착 시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우리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도권화가 우리나라만 되고 있지는 않죠. 우리나라만 내고 있지 않고 일단은 일단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네. 제도권이 간다는 거는 뭐가 붙는다는 거냐면 텍스, 세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식의 장점이 뭐예요? 내가 벌어들인 수익은 세금을 안 낸다. 근데 제가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비트코인으로 수익 내고 계세요? 세금 걱정은 수익을 낸 다음에 하시면 되는 지금 건데 텍스 폭격을 이거는 맞았어요. 사실 장난친 네. 거고 예. 사실 세금 문제가 제일 예민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제도권으로 올라오면은 이런 정식 거래소들도 잘 되죠. 현재 바이낸스 그렇고 바이낸스가 바이낸스의 오너가 사실 정말 제거 자산으로 다 본다면 일론 머스크보다 도 부자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거래소인데 굉장히 거래소들이 정말 잘 되고 있죠. 우리나라 업비트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두나무가 미국 상장한 해 만에 얘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제도권화가 되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합 거래소라고 하죠. 네. 등록을 하면은 이제 코인끼리 이렇게 수합을 할 수 있는 유니 수합도 있고 뭣도 있고 좀 대표적인 수합 거래소들이 있어요. 그런 거래소들이 조금 더 힘이 실릴 것 같고 그런 거래소들을 대표하는 코인들이 또 있겠죠. 그런 코인들이 조금 잘 되겠다. 그런 코인들의 트렌드, 제도권화가 되면서 그런 코인들이 조금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계실 땐지 안 계실 땐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아톰, 그러니까 코스모스 네, 코인 네. 역시도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들고 있고요. 저는 제도권화가 될수록 이런 수합 형태의 거래소들이나 그런 형태를 지원하는 코인들이 조금 더 강세를 많이 보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시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싶다면 제도권화가 되면서 그런 코인들로 수급이 몰릴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제도권의 제일 큰 문제는 텍스인데 네. 우리나라 대선 시즌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하겠다는 사람이 잘 없죠. 그렇죠. 후보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 정당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약간 어디가 더 우세하다는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거의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 대선은 뭐가 변수냐? 2030들이 깼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지금 자기들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니까. 그렇죠. 요새 지금 저희끼리도 항상 모이면 이야기하잖아요. 집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미래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그리고 주식 투자 자산시장, 그나마 예. 이제 가상화폐까지. 근데 가상시장 내 인생 마지막 역전할 수 있는 가상화폐 시장 딱 들어와가지고 이 자산시장 들어와가지고 돈을 벌려고 딱 하는데 아직 돈을 벌진 못했어도 세금을 매기겠다. 곧 벌 건데 세금을 매기겠대.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권 하에 있어서는 후보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나라에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나 이거 비트코인 규제 막 해가지고 세금 너희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후보는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대선이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규제가 생기겠죠.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미 제도권으로 올라오면서 세금도 붙고 자산으로 인정도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대선 후에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도권화 해가지고 세금을 매길 거면 일단은 좀 보호 조치, 투자자들의 보호 조치가 네. 먼저 필요하지 않나. 제가 만약에 대선 후보라면 이 보호 조치에 관련된 공약 먼저 내세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각 거래소별로 주식 같은 경우는 주문이 한 중앙으로 모여가지고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네. 이 세계적으로 시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가상시장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프리미엄이 붙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나라들은 터키 프리미엄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지는 그런 이런저런 전 세계적으로 시세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프리미엄이 붙는데 사실 거래소들은 이 봇을 돌린단 말이죠. 네. 이 호가를 채워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식으로 예를 들면 ETF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예. LP들이 호가를 채워줘요. 왜냐하면 그렇죠. 주문이 들어갈 때 바로 체결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거래소는 유동성을 수월하게 위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LP도 돌리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거래소들이 조금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거를 아예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보호 조치가 먼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제도권화 될수록 수합적으로 힘이 조금 실릴 수 있겠다 정도가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공약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집중해서 보고 계실 텐데 이 점까지 여러분들 하나의 의견이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문자 샵 0082번으로 코인 좀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최재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해당 코인의 가치와 수익률은 저희가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저는 전문가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